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는 이제 시간을 가져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고 이제 이 주기율표의 원소들 중에 인류와 지각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가 무엇이냐고 알았냐면 산소. 그것이 바로 산소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좀 달랐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제 인류에는 탄소, 지각에는 규소였습니다. 자, 이 탄소와 규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탄소와 규소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둘은 모두 14족 원소였던 거예요. 자, 족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주기율표에 이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족, 2족, 3족부터 해서 뭐 14족, 뭐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족이고, 또 이제 족 말고 전자 껍질의 개수. 전자 껍질이 한 개면 뭐 1주기, 두 개면 2주기, 세 개면 3주기, 이렇게 이제 주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14족에만 있는 원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라고 하면은, 탄소와 규소 모두 원자과 전자가 총 4개였죠. 선생님이 이제 족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 수가 달라진다 그랬는데, 14족은 몇 개?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7개, 여긴 8개가 꽉 차 있긴 하지만,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이제 반응에 참여를 해야 돼요. 반응에 참여.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 꽉 차 있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이미 너무 안정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가장 바깥쪽 전자이기 때문에 18족 원소들은 이미 다 차있고 안정해버려서 원자과 전자가 빵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원자과 전자가 반응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탄소와 규소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1번, 2번, 3번, 4번, 총 최대 4번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결합이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결합의 종류가 다양하다. 왜냐면 3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4개의 공유결합을 하는 게 좀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쵸. 자, 이제 인류와 지각의 대표적인 이제 물질을 알아볼 텐데, 그렇다면 이제 지각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소이기 때문에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물질이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규산염 광물. 이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모형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자, 지금 보면은 보이나요? 있죠.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 뭐 오른쪽, 위쪽에 이제 산소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D가 아니라 우리 세상은 3D죠. 3D 모형이고요. 이렇게 한 꼭지점에 산소가 하나씩 뭉쳐져 있고, 물론 이 평면이 아니라 이 안쪽에 규소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번 결합을 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형을 하고 있고, 이런 모양의 이유는 이제 4번의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무엇과? 첫 번째로 제일 많은 산소와. 그래서 이렇게 삼연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소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규소가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류에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DNA가 있죠. DNA.
DNA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아파트가 이제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한 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DNA는 이제 여러 개 층,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었었죠. 이 DNA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 A와 T 염기, 그리고 G와 C 구아닌과 사이토신, 아데닌과 티아민이라고 모두 부르죠. 이 둘이 결합을 하고 이들이 주황초록 혹은 빨간 파랑 이렇게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DNA의 기능과 특징이 달라진다 그랬죠. 선생님이 DNA를 여러분이 만들라고 했을 때 모두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다양한 DNA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그리고 여기 염기만 기억해요. A랑 T, G랑 C가 결합을 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배열에 따라서 염기 서열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NA의 기능이 달라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는 변하지 않았죠.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중나선 구조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안에 염기가 바뀌든 말든. 그래서 구조는 항상 이중나선 구조였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괜히 이제 어려울까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이 DNA 말고도 우리 몸은 이제 물 다음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한 70% 정도고요. 그 다음 한 20% 정도가 우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실제로 이제 뇌도 근육이고요. 우리 몸에 이제 뼈 빼고 또 근육이죠? 근육. 이런 것들이 모두 단백질이 주 성분인데, 단백질은 탄소와 산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와 질소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 DNA, 그리고 규산형 강물 등등이 모두 우리가 배웠던 주기율표와 연관이 됐고, 그리고 원자과 전자로 어떻게 하면 이제 결합이 이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탄소와 규소가 왜 두 번째로 가장 많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결합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산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유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형 같은 거 이게 글로만 읽으면은 답답하니까 이런 모형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면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들 참고하시고요. 규소가 가운데 있고 이제 네 가지 꼭지점, 여기 네 가지 꼭지점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산소가 결합을 한다. 왜냐? 여기 원자과 전자가 4개나 있으니까. DNA랑 단백질에서는 이런 네 가지 공유결합이 자세히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결합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유의미하고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DNA가 되고, 단백질은 어떤 것이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음료 많이 들어봤죠?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한 층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DNA 친구 RNA가 있는데, 이제 이 RNA 친구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닥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친구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중나선 구조였는데, RNA란 친구는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반쪽짜리인 거죠. 얘는 그래서 단일 나선 구조다.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라 단일 나선 구조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 종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현장 학교 학습에서 만나요. 안녕.